예, 홍순례입니다.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일과 열매에 관한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상징이냐, 태몽표상이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나 대상의 상징이냐,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 사태 제일사의 꿈의 상징 해몽 패턴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올려진 동영상 식물에 관한 꿈, 또 나무에 관한 꿈을 같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과일이나 열매는 사업, 일, 작품, 소망의 성숙도나 성과, 업적, 결실, 재물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몽표상 등 사람의 상징도 가능합니다. 항상 꿈을 해몽할 때 사태 제일사 이렇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꿈속에 나타난 대다수의 동물이 사람을 상징하고 있듯이 꿈속의 식물도 사람의 상징으로 등장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 또는 열매의 상징이 사람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상징에 관해서 살펴보면 과일나무는 장차 많은 성취를 이루어내게 될 훌륭한 인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 탐스럽고 윤기나고 빛날수록 좋은 표상이 되겠습니다.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 은행, 기타, 기관 및 사업체 등을 상징합니다. 크고 탐스러운 과일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 작고 볼품없는 과일일수록 소인배, 사람의 상징인 경우에 아주 가느다란 실뱀은 쫌팽이, 소인배, 능력이 좀 뒤떨어지는 사람, 반면에 아주 커다란 아주 황금색의 구렁이, 파워 있고 능력 있고 그릇이 크고 아주 잘생긴 이러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과일이나 열매가 태몽표상으로 많이 등장됩니다. 예, 저의 태몽도 열매의 태몽입니다. 태몽에서 금이 간 과일을 얻으면 태몽인 경우에 장차 태어난 아이가 신체상의 일부가 불구이거나 성장기에 사고로 인하여 다치게 되겠습니다. 과일에 벌레가 먹었거나 썩었거나 아주 안 좋습니다. 또 태몽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에 비정상적인 상거래나 올바르지 못한 사업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썩은 사과를 만지는 꿈이었다. 그러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 지저분한 일하고 관련을 맺게 되겠습니다. 태몽표상으로 덜 익은 사과를 따오는 꿈으로 조산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야, 익지도 않은 거 따가면 어떻게? 조산했습니다. 이때 과일이 아주 너무 익은 경우에는 좀 늦게 출산하게 되겠습니다. 태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따오는 꿈. 화창한 날씨에 유혹돼서 야외로 나가서 탐스럽고 빛깔이 좋은 사과를 따서 가져오는 꿈으로 아들을 낳았다. 아주 좋은 태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탐스럽고 윤기나고 싱싱한 이런 사과, 또 큰 사과일수록 좋은 태몽이 되겠습니다. 사과의 태몽이 반드시 아들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성숙한 과일의 경우에는 아들, 미성숙한 덜 익은 과일은 딸로 실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알밤은 아들, 풋밤은 딸, 또 빨간 고추는 아들, 퍼런 고추는 딸. 또한 간수의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잉어 한 마리 아들인데 연못속에 수많은 잉어, 딸,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과 꿈으로 앞에서는 아들이었는데 사과의 태몽이었는데 소녀, 즉 딸을 낳은 거죠. 꿈에 아버지랑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고파서 산 꼭대기에는 과수원에 갔답니다. 그런데 사람도 없었고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다 썩었거나 열매가 없는 나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산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산신령 같은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엄마가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했더니 할아버지가 옛다 하고 주는데 사과 씨앗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과수원에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아빠가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답니다. 그 중에 한 사과를 아빠가 먹으라고 엄마에게 굴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사과가 점점 커지면서 엄마에게 다가왔을 때는 엄청 커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과를 가슴에 안았다는 거죠. 예, 아주 좋은 태몽입니다. 태몽표상에서 이렇게 크고 탐스러울수록 커다란 능력의 소유자, 빛나는 존재. 아주 사과가 윤기 나면 딸인 경우에 미모가 미스코리아 감이 되겠습니다. 예, 반짝반짝 빛나는 사과를 껴안는 꿈이다. 예, 가수 장나라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윤기가 나는 사과로서 여러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스타, 연예인의 태몽표상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열매 태몽은 어떠한 성취나 결실을 이루어내는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빨간 태극기뽕 열매 3개를 따오는 꿈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셨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길. 예, 제가 재물은 없지만 그래도 한문학 박사학위, 또한 저서를 15권 출간하고 사이트나 여기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수많은 동영상을 남겨놓는 어떠한 성취와 결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제가 테니스 칠 때 저희 그 회원분들이 저보고 홍 박사 왔다. 제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어도 4번째, 받은 3개의 사과 중에 1개를 먹은 꿈이다. 예, 연예인 김창숙 씨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달력에 나온 이 얼굴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아주 좋아 보이더구만요. 예, 태몽에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사과 3알을 주면서 숫자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먹으라고 했다. 하나를 먹으니 배가 불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남은 2알을 쌀 뒤지 속에 넣어 두었다. 예, 아마도 윤기나고 빛나는 사과일 것이었습니다. 스타로서,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까. 또 크기가 무척 큰 사과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커다란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 꿈이 성취나 결실을 이뤄내는 인물로 실현된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과의 상징은 사람, 일거리, 재물 등등 다양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태몽표상인 경우에 장차 2 동생이 더 생겨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2알을 뒤지 속에 넣어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4년 1월 9일 날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SBS 좋은 아침 방송에서 가족 3대가 함께 맞이하는 새해맞이 현장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김창숙의 3남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펜션에서 토크 열전을 벌였다. 그러니까 태몽에서 처음 3개를 받았다. 3남매를 뒀다. 김창숙이 장녀가 되겠습니다. 김창숙은 우연한 기회에 배우가 됐다 하면서 이모의 제안으로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 된 거죠. 이에 김창숙의 동생이 말하기를 매니저에게 도장이나 통장 같은 거 다 맡겼는데 매니저가 도장 갖고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계약해서 산골짜기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곤 했답니다. 만약에 사과 3개를 가져오는 꿈이 태몽이 아니었을 경우에 일거리나 재물인 경우에 처음에 큰 사과를 먹었으니까 하나의 큰 성취를 이루고
추후에 두 가지 성취나 성공의 일로 실현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는 삼신할미, 산신령 이러한 상징 의미와 같겠습니다.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로 어떠한 절대적인 대상이 상징 기법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구니에 귤을 담은 아주머니들이 옆에서 보좌하는 꿈이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이 있다. 연예인 김희애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꿈에 숲의 오솔길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데 길 양옆으로 귤을 바구니에 담은 아주머니들이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꿈이었다. 제가 이렇게 저의 몽주 학술원에서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 며칠간 유튜브 채널 문제로 아주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빛나는 발전을 이루어낼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웃은 사람은 잊혀져도 같이 울은 사람의 이름은 잊지 못한다. 아랍의 속담이랍니다.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각설하고요. 태몽이 되려면 아주 강렬하고 생생한 꿈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30년이 지나서도 꿈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구니에 귤을 담은 아주머니들이 옆에서 보좌하는 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스타, 연예인으로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바구니에 담긴 귤이 탐스럽고 싱싱할수록 재물운이나 성취운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빨간 과일을 한 바구니 따가지고 온 꿈이다. 고 탤런트 최진실의 태몽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움의 표상이 담겨있는 좋은 태몽입니다. 어머니는 큰 과일나무에서 빨간 과일을 한 바구니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태몽 꿈을 꾸고 딸이 태어날 것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친할아버지는 손녀가 진실되게 살라는 뜻에서 진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윤기나는 빨간 사과는 성취, 결실을 이루어내는 인생길이 펼쳐질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득 따온 곳에서 풍요로움의 표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 바 나중에 좀 비운의 길을 선택한 만큼 태몽 뒷부분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곱 번째, 예쁜 사과, 복숭아의 꿈이다. 하얀 구렁이가 제 몸을 감싸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어요. 구렁이 꿈이 좀 크니까 딸보다는 아들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딸인 경우에 아주 성질이 괄괄하고 남성답고 터프한 이런 딸을 낳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잘한 뱀보다는 커다란 구렁이의 이러한 태몽 표상이 좋습니다. 또한 하얀 바닷가에서 큰 사과나무를 봤는데 너무 예쁜 사과 3개가 달려있더라고요. 첫 아이 꿀 때 스트레이트 한꺼번에 꾸기도 합니다. 둘째 때는 딸을 낳고 싶었어요. 딸이길 바랬는데 낳아보니까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시댁 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숭아 3개를 저에게 주는 꿈을 꾸셨다며 아들 태몽인 것 같았다 하시더라고요. 복숭아 태몽으로 딸 난 사람도 많습니다. 태몽 꿈의 예지로 봐서 장차 아들 하나를 더 낳게 되어서 삼형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숭아 꿈의 태몽이 반드시 아들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우스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분이 처음에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만 낳으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야 아들을 낳아야지 하고서 어머니가 자꾸 눈치 줘서 이제 그 며느리가 또 이제 애를 갖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꿈을 꿨는데 복숭아가 예쁜 거 2개가 둥둥 떠 있는 뭐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랬는데 딸 쌍둥이를 갖다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졸지에 딸아빠, 딸이 무려 4명을 두는 일로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배를 따주는 꿈이다. 어머니가 텃밭을 지나고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고모 할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더니 탐스럽고 큰 황금배 하나를 따주셨다고 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탐스럽고 커다란 황금빛 나는 배를 따줬다. 어찌나 탐스러운지 번쩍번쩍 빛이 나더랍니다. 그 배를 두 손으로 받아들였더니 순간 하늘에 한 줄기 빛이 배를 향해서 쫙 내려오는 꿈이었다.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는 그 꿈을 꾼 순간에 아들이구나 탄성을 질러댔다고 합니다. 탐스럽고 큰 황금배를 따서 챙겼으니까 아들일 것이라고 좋아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딸이었습니다. 예, 인터넷에 올려진 땡땡의 태몽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태몽 표상으로 아들, 딸을 정확하게 예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보여줍니다. 전개된 태몽 표상으로 보자면 탐스러운 황금색의 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등 아주 좋은 태몽입니다. 이러한 태몽으로 아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장차 귀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부귀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질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태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벌레 먹은 배, 뭐 상처가 난 배, 또는 조그만 배 안 좋습니다. 썩은 배는 뭐 더 안 좋습니다. 아마 유산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과일 열매에 관한 꿈이 애정과 연분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동영상으로 연분 애정을 맺는 꿈,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애인이 생겼다,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애인과 헤어졌다, 이러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의 과일 하나를 훔쳐온 꿈이다. 이렇게 내 손 안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윤리에서는 훔쳐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꿈에서는 상징적으로는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뭘 죽이는 것이 안 좋지만은 꿈의 상징에서 죽인다는 것은 제압시키고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여자가 팔려고 자기 앞에 늘어놓은 과일을 딴 곳을 보는 사이에 그 중에 배 한 개를 슬쩍 훔쳐서 허리춤에 넣었답니다. 예, 꿈인 경우라면 좋습니다. 꿈의 실현은 처한상에 따라 달리 이루어집니다. 이 꿈은 중매장이를 통해서 며느리감을 얻을 것을 예지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예, 이렇게 과일을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그 과일이 탐스럽고 윤기날수록 좋은 능력에 미모가 뛰어나다든지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 그러나 이 꿈이 꿈을 꾼 사람의 처한상에 따라서 태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태 제일사, 사람의 상징이냐, 태몽 표상이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 대상의 상징이냐,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꿈을 해몽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구렁이가 허리에 감겨드는 꿈을 꾸고 태몽으로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또 똑같은 꿈을 꿔서 아이고 이거 늦둥이 둘레나 보다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이게 처한상에 따라서 사람으로 등장되기도 하고 태몽표상으로 되기도 하고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일거리나 대상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사건 사고의 상징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입 여건에서는 태몽으로 실현되고 다시 빼앗겼다면 유산으로 실현되겠습니다. 뭐 벌레 먹었거나 상처가 있다면 다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과일 열매가 애정이나 염분으로 실현될 수가 있는데요. 복숭아를 사서 먹으려다가 못 먹은 꿈이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에서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서 현재 사귀는 그 오빠에게 복숭아를 사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에 갔는데 복숭아가 음료수가 들어있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첫 번째 복숭아를 꺼내면서 이거 어때? 그랬는데 그 복숭아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면서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하니까 다른 걸 꺼냈는데 그건 역시 싫어가지고 에이 좋은 게 없어서 안 살래 하고 와 버렸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현재 사귀고 있는 오빠와 뭐 궁합이 좋지 않다고 엄마가 반대를 심하게 하시고 있는 입장이고 그 꿈을 꾼 후에 선을 2번 봤다는 거죠. 그랬는데 선을 본 2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하고 있어요.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마음에 안 들게 될 것이라는 꿈의 예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옳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복숭아였기에 현실에서도 복숭아로 상징된 2사람과 선을 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의 그 태몽 사례에 꿈에 이렇게 어항을 보는데 맨 앞에 보이는 그 금붕어가 별로 보기가 싫더래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금붕어가 눈이 아주 까만 게 아주 예뻐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꿈을 꿨는데 태몽으로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꿈속에서 금붕어가 보기 싫게 느껴졌던 것처럼 뭐 자연유산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실현이 됐습니다. 근데 2번째 아주 눈이 까만 금붕어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이 얼마나 아주 새카만지 아주 초롱초롱 참 태몽 표상이 적중률 100%가 되겠습니다.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혼해서 가입 여건에 있는 경우였다면 태몽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복숭아가 싫다고 거절하는 표상이었기에 장차 2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과일나무가 일거리나 대상의 상징으로 등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일을 따먹거나 뱉어내는 꿈은 어떨까요? 또 꽃은 졌지만 과일이 맺지 않는 꿈은 어떻게 될까요? 잘 익은 과일을 따먹는 꿈은 좋은 일을 책임지게 되고 덜 익은 과일을 따먹는 꿈은 책임이 부실하며 뱉어내는 꿈은 일을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일거리 대상의 상징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몽 표상이라면 따먹는 거는 좋지만 뱉어내는 꿈은 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뭐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어 먹거나 이렇게 좀 잘게 부수어 먹는 표상이 좀 어찌 보면은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경우에 만약에 재물의 상징이라면 내가 먹는 꿈은 재물을 획득하는 것이고 뱉어내는 꿈은 개워내는 거죠.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대장동 의혹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돈 받아먹은 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받아먹은 뇌물 이러한 돈들을 좀 내뱉게 뱉어내게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꽃은 졌으나 과일이 맺지 않는 꿈이다. 용비어천가에 나옵니다.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달리나니. 자, 여러분 다 아시죠? 고추가 처음에 이렇게 꽃이 있을 때 그 끝에서 고추가 이렇게 달려 나옵니다. 호박도 호박꽃이 피고 그 호박꽃 있는 데서 호박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박을 심었을 때 호박꽃이 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두거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호박이 달립니다. 그거 안 보면 나중에 호박이 이렇게 익어서 무게가 달려가지고 퍽 숨어버리면 그냥 늙은 호박이 돼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사업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몰락할 운세에 놓인다 하겠습니다. 자, 남이 따지는 과일을 받는 꿈 어찌 될까요? 일단 좋습니다. 이렇게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일거리 대상인 경우에 남의 일이나 성과 권리 등을 이어받을 일과 관계하고 일반적인 꿈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청탁을 받아주거나 계약이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전봇대에 달린 과일을 누가 가져다 버리는 꿈이다. 예, 여기서 버렸으니까 사업상의 계약이 깨어지거나 상대방이 행방불명 될 것을 예지해 준다. 이때는 사람의 상징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자, 과일이나 열매가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 심은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면 재물적 이익을 얻는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사례에 방바닥에서 대나무 순이 올라오면서 또 꽃을 피는 이렇게 뭔가 과일이 달리거나 꽃이 피거나 아주 좋은 일로 이루어집니다. 합격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로또를 사도 좋습니다. 막대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한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나 프로젝트, 학문 연구, 혼담, 상거래 등에서 큰 성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꿈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태 제1사,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상징이냐, 태몽표상이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 대상의 상징이냐,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를 염두에 두면서 해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먹은 바를 꿈에서 일깨워주고 예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이나 열매를 보거나 따오는 꿈의 경우에 저자나 예술가의 경우에 창작물에서 놀라운 업적, 성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꿈에서는 잡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소유나 획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못 속에 큰 잉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잉어를 잡아내서 뜰채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몽이 될 수가 있고 재물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무의 열매를 가져오는 꿈이다. 여기서는 어떠한 이권을 획득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나무에 아주 과일이 빨갛게 열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나무에 움푹 파여진 부분에 과일이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을 가져가야지 하고 막 챙겨 오는데 떨어뜨리고 3개밖에 못 가져왔다. 조금 아쉬워했다. 예, 많이 가져올수록, 크다는 거 가져올수록 좋은 이권이나 재물을 얻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이 꿈을 꾸고 어떤 공모전에 작품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 꿈을 꾼 후에 3등에 당첨이 됐답니다. 여기서 뭐 3개밖에 못 갖고 와서 뭐 3등에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꿈속에서 3개밖에 못 가져와서 아쉬웠던 것처럼 아쉬운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아파트 베란다에 감나무가 느닷없이 있고 또 거기에 감이 아주 풍요롭게 달려있는 꿈이었습니다. 요게 상징적 미래의 집 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이 꿈속에서는 가능하게 다 되는 거죠. 풍요로움의 표상으로 재물을 크게 얻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서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승진이나 성취 등 좋은 일로 이루어집니다. 태몽표상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 과일나무 열매가 사건 사고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나무가 밑둥이 파이거나 부러지거나 배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꿈이 안 좋게 전개됐을 때
인체의 상징인 경우에 사건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무가 삐쩍 말라서 죽었다든지 또는 나무에 과일이 썩었거나 문드러졌거나 삐쩍 말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경우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안 좋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나무나 꽃, 풀 등의 상징 의미대로 전개된다 하겠습니다. 뭐 꿈에 나무 밑둥이 쓰러졌다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뭐 사망하는 일로 실현될 가능이 많습니다. 근데 나무에 가지였다 그러면은 팔다리 한쪽 사고로 잃게 되는 일로 실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뭐 나무의 맨 끝까지였다 그러면 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다치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보다 한 등급 조금 아래가 뭐 꽃이 되겠습니다. 꽃의 경우에 나무보다 조금 좀 작게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꽃 자체도 꽃이 뭐 시들었다 또는 꽃이 말라서 뭐 비틀어졌다 이런 경우에도 아주 안 좋은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풀 역시 나무나 꽃에 비해서 풀이 조금 더 그나마 좀 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예를 들자면 나무는 적어도 5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 꽃은 뭐 33평, 풀은 14평, 서민용 임대주택 이런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힘없는 백성을 우리 그 민초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이 10여일 남아 있습니다. 힘없는 민초지만 깨어있는 국민으로, 깨어있는 백성으로, 깨어있는 시민으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 나무나 뭐 열매, 꽃, 풀들이 말라 죽어가는 표상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하는 일로 실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주 무더기로 아주 대형으로 아주 엄청나게 많은 나무나 꽃이나 풀이 뭐 시들었다 말라 죽었다 이런 경우에 뭐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회사나 기업체라면 어려움에 빠져서 시달리거나 부도가 나는 일로도 가능합니다. 예, 여기 유튜브에도 A는 B다 이러한 점쟁이식의 단답형 꿈의 몽은 거의 엉터리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의 표상 못지않게 꿈을 꾼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태 제1사를 각각 대입시켜서 올바른 해몽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댓글란에 꿈해몽 해주세요 하고 꿈 한 줄 빗쭉 올려놨을 경우에 올바른 해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 홍순래 박사 꿈해몽에서 꿈에 대한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영상 댓글에 꿈해몽에 관한 문의를 올리시더라도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저의 홍순래 박사 꿈해몽 채널 회원인 경우에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